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아주 익숙한 노란 과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단순하고 평범한 과일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건강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나나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암이나 치매 발병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가 왜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먼저 바나나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B6, 비타민 C,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슘도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익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나 소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리하자면요. 바나나는 단순히 달고 부드러운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영양소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과 심혈관 건강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륨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과다 작용을 억제하고요. 혈관 내 수분과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리뷰에서는 바나나와 아보카도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혈관 석회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요. 바나나 한 개가 대략 350에서 45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게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 약 4700mg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걱정된다면 바나나 한 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바나나가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단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공급, 그리고 면역력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때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바나나는 자연 당분과 식이섬유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서요. 빠른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안정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과 기분 개선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면역력 측면에서도 바나나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면역 세포 기능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맛있고 간편한 간식을 넘어서 피로하거나 면역이 약해졌을 때 선택할 만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정신건강과 뇌건강입니다. 바나나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 돕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과 뇌 건강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를 들면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칼륨, 비타민 B6, 식이섬유 등이 뇌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지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일 섭취량이 많으면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역학 연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중년기 45세에서 59세 사이에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전체 치매 위험이 약 44% 낮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또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요. 바나나 기반의 프리바이오틱스 스낵이 비만, 유도, 쥐의 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노화와 인지건강 측면에서도 먹을 가치가 있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장기 임상 연구가 많지는 않아서요. 치매 예방에
바나나만 먹으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소화기와 장 건강,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은요,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가 되어서 장내 생태계를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과일로서 간식을 대체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개 먹으면 배도 어느 정도 차고 달콤하니까 군것질 욕구도 해소되잖아요. 이처럼 바나나는 맛있게 먹으면서 장 건강과 체중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나나의 좋은 점들만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바나나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섭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칼륨 배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는 천연 당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서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과 함께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화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익지 않은 녹색 바나나의 전분 함량이 소화를 어렵게 할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약물, 예를 들어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적절한 상황에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과학적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첫 번째, 바나나와 우유. 우유의 단백질과 바나나의 섬유 등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나나와 고구마 또는 감자. 둘 다 칼륨이나 전분이 많아서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칼륨 과다나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바나나와 옥수수나 맥주 같은 고당, 고탄수화물 또는 알코올 식품. 당류와 알코올이 결합할 때 혈당이나 간, 대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 바나나와 무가당 요구르트. 요구르트 속 프로바이오틱스와 바나나의 섬유, 비타민이 장 건강에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와 오트밀. 복합 탄수화물인 오트밀이 바나나의 단순당 흡수를 완급 조절해주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바나나와 블루베리. 바나나의 비타민C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측면에서 서로 보완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나나와 시금치.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와 바나나의 비타민C, 칼륨 등이 함께 작용해서 빈혈 예방이나 근육, 피로 회복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 같은 견과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바나나의 탄수화물 조합으로 운동 전후 간식으로 정말 적절합니다. 다만 이런 조합들은 대부분 전용 임상 연구가 충분히 많지는 않고요. 영양학적 논리에 기반한 제언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실천적인 팁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권장량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수의 자료에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2개에서 3개 이내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를 먹을 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또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와 견과류, 바나나와 오트밀 조합 같은 거 말이죠. 세 번째,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더 많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고칼륨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은 바나나 섭취 전에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식단에 매일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만요. 바나나만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단일 식품에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나나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우리가 왜 바나나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비타민 B6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 중요한 영양소를 갖춘 과일입니다. 혈압과 심혈관 건강, 피로 회복과 면역력, 뇌와 인지 기능, 소화기, 건강과 체중 관리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저하나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바나나가 단독으로 만병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과일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하루 1개에서 3개 정도로 적정량을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식단 속에서 바나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즐겁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바나나를 단지 간식이 아닌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 과일로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나나와 관련해서 여러분만의 섭취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